금융위원회가 오늘 경영난에 빠진 건설업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12일 폐막한 여수 세계 박람회장을 세계 해양관광 리조트로 조성키로 하고 부지 매각을 추진합니다. 입주를 앞두고 분양가 이하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자 중도금 대출을 해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아파트 계약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발소, 미장원, 세탁소 등 자영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코스피 지수가 엿새 만에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0.7%가량 하락하면서 193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략까지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명품 PB 강남센터 남경표 대리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시장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지난 10일까지 닷새 연속 이어진 상승에 따른 가격 부담으로 인한 기관 투자자의 차익 매물 영향으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장중 한때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기조 확대 영향으로 약 보합권까지 낙폭을 만회하기도 하였지만 기관 투자자의 매도 강화에 다시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2,652억 6거래일 연속 매수 행진을 지속하였으나 개인 및 기관 투자자는 각각 274억 원, 2,331억 원을 순매도하였는데요. 기관 매도는 지수가 1,900포인트 선을 넘으면서 펀드 환매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최근 랠리를 주도했던 전기전자, 건설, 화학업종 등이 1%, 증권, 제조, 서비스, 유통, 철강, 금속, 운송장비 업종 등도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시총상위 10위권 종목 중 삼성생명이 유일하게 상승 마감하였을 뿐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등의 낙폭은 상대적으로 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반해 코스닥 지수는 3거래일째 소폭 상승하며 480포인트 선을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수급상으로는 개인 투자자만 69억 원 순매도하였을 뿐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는 각각 26억 원, 34억 원 순매수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상승 업종이 우위를 차지했는데요. 운송이 2.41% 상승 마감하였으며 그 외 인터넷, 통신 장비, 금속, 유통 업종 등도 1%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음식료, 담배, 전기전자 업종 등 약보합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혼조세를 보여주었는데요. SFA가 2.56% 상승 마감하였으며 CJ-오쇼핑, CJ-ENM이 1% 이상 상승 마감하였으나 안랩, 인터플렉스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네, 이번 주 체크해야 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10% 이상 급등한 지수가 금일 주식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금주에는 미국과 유럽의 정책 공백기에 따른 혼조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기준 1900포인트대에서 안착하는지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1900포인트 중반은 이미 지난 5, 6월의 박스권 수준이기 때문에 지수가 추가 상승한다면 박스권 하단이 높아지겠지만 최근 경제지표민 유럽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상승 탄력은 상당 부분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하락할 이유 역시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정책 공백기의 특성상 역시 최대 변수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가 가장 중요한 역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별도로 지수 반등에 따른 펀드 환매로 인해 매물이 점증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기조 변화 역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이번 주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가는 게 좋을까요? 네,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상승장 속에서 단기간 내 많이 올라온 업종들은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할 필요인데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실적 IT 및 자동차 업종은 홀딩 전략 유효해 보입니다. 다만 정책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익 실현 매물이 진행되면서 지수 변동성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급한 추격 매수보다는 외국인 투자자 수급을 살피면서 종목별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외 사항으로 애플의 아이폰 5의 9월 출시 가능성에 따른 관련 종목 관심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신한금융투자 명품 PB 강남센터의 남경표 대리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경영난에 빠진 건설업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아파트나 빌딩을 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인 프라이머리 CBO 발행 규모를 1조 7천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려 건설사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또 중단된 브릿지론 보증도 2년 만에 부활시키고 건설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채권을 사들이는 배드뱅크를 통해 2조 원의 부실 채권을 사들일 당국은 건설 경기 위축으로 건설업계 경영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돼 건설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12일 폐막한 여수 세계 박람회장을 세계 해양관광 리조트로 조성키로 하고 주재관과 한국관은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지와 시설은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매각한다는 구상입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향후 국내외 자본 유치 활동에 나서고 특히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계 등의 자본을 적극 끌어들인다는 계획입니다. 입주를 앞두고 분양가 이하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자 중도금 대출을 해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아파트 계약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 신한하나 등 4개 시중은행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과 중도금 대출 채무부 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아파트가 2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잇따른 소송과 이자 납입 지연으로 은행의 건전성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1.18%였던 집단대출 연체율은 5월 말 1.71%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주택대출 평균 연체율의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발소, 미장원, 세탁소 등 자영업자 중 상당수가 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소에 1,760개 숙박, 목용, 이용, 미용, 피부미용, 세탁업소를 면접 조사한 결과 이용업의 약 90%, 세탁업의 60%, 미용업의 50%가 연매출이 2천만 원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올 들어 매출도 전반적으로 감소해 이용업의 90%, 미용업의 80%가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절반 이상은 빚을 지고 있으며 5곳 중 1곳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이 80%를 차지해 절대적인 영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유가증권 시장에서 공매도 규모는 19조 3천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80%인 15조 4천억 원가량이 외국인 공매도로 집계됐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후 주가가 내려갔을 때 더 싼 가격으로 다시 사들여 차익을 실현하는 매매로 증시가 불안할 때 주가의 추가 하락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이달 말부터 일별 기준으로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 주식의 0.01% 이상이 되면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시행합니다. 하반기에 직원을 채용할 예정인 기업 2곳 중 1곳은 고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기업 24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4.5%가 고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상반기와 비교해 고졸 신입사원의 채용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46.6%로 감소할 예정이라는 기업보다 6배 이상 많았습니다. 평균 채용 예정 인원은 1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입사원의 초봉은 평균 1,867만 원으로 4년제 대졸 신입사원 평균 초봉의 86%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가뜩이나 수출도 안 되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데 우울한 소식입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서민우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나라의 3분기 성장률이 0%에 머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 7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0%대에 가까워지거나 최악의 경우엔 마이너스까지 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물론 정부가 공식 발표한 전망치는 아니고요. 국내 경제 예측기관들이 내놓은 성장률 분석입니다. 삼성증권의 허진욱 책임연구원은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0.1에서 0.2%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허 연구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 부양책이 없으면 마이너스 성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경제연구원의 김윤기 경제조사실장 역시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성장률을 갉아먹고 결과적으로 투자와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는 올해 3분기 경제지표와 관련해 전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반대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올해 1분기와 2분기 성장률도 부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전망한 연간 3.3% 경제 성장률 달성이 힘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연간 3.3% 성장률 달성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눈은 차갑기만 합니다. 이미 2%대 성장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정부 전망치는 물 건너갔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겁니다. 현 시점이 지난 2008년 9월 버스 파산 때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던 때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분기 실질 경제 성장률은 지난 1분기 0.9%에서 2분기 0.4%로 반토막이 났는데요. 2008년 9월을 전후한 시점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분기별로 보면 2008년 2분기에 0.4%, 3분기 0.2%, 4분기 마이너스 4.6% 등 전분기 대비 0%에 근접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죠.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각각 전기 대비 1.2%, 1.3% 수준이어야 연간 성장률 3.0%가 가능한데요. 정부 목표치인 3.3%를 위해서는 각각 전기 대비 1.6%와 1.7%씩 성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분기 예상 성장률이 제로 수준인 현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은 것이죠. 삼성경제연구소의 건순우 거시경제실장은 분기 성장이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 되면 연간 성장률이 크게 떨어진다면서 연간 성장률이 3%가 되는데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 우리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점에선 국내와 해외 기관들의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외국계 주요 투자은행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한 상황인데요. 노무라와 JP모건 등 10개 주요 투자은행들이 내놓은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기준으로 2.9%까지 떨어졌습니다. 10년 6.3%, 작년엔 3.6%의 경제 성장을 달성한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는 3%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해외 기관들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BNP 파리바는 한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3.6%에서 2.5%로 대폭 낮췄고요. 노무라도 전망치를 2.5%로 내렸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최악의 경우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8%가 될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오석태 SC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저조한 상황에서 3% 경제 성장률은 어렵다면서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탈출하려면 각국의 경기 부양책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이런 저성장이 장기화되면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타격을 주게 되는 겁니까? 네, 예를 들어 3분기 연속 전기 대비 0% 성장을 하면 연간 성장률은 2%까지 떨어집니다. 만에 하나 마이너스 성장이라도 나타난다면 연간 성장률은 1% 추락합니다. 경제 성장이 멈췄다는 의미 제로 성장이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 사정은 나빠지고 우리 경제의 큰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 역시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신민영 박사는 제로 수준 성장률이면 기업과 가계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고용 사정은 악화되고 가계 파산의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범죄와 이혼 등 사회 문제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도 전기 대비 성장률이 0%대여야만 저성장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연간 성장률이 올해 2%대에 머물 경우에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크게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경제부의 서민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SK카드의 10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배 늘었습니다. 모바일 카드 고객도 2010년 5만 명에서 지난해 18만 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나 SK카드는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연간 매출액은 400억에서 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T는 유무선 조직을 통합하고 미디어 콘텐츠 및 위성과 부동산 분야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 상품에 따라 분류했던 조직을 업무별로 나눠 시너지를 강화하고 미래 성장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환은행은 광복절을 맞아 최고 5.05% 이율의 독도 적금을 이달 31일까지 한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월가입 한도는 100만 원으로 금리는 1년제 4.15%, 2년제는 4.45%, 3년제는 5.05%입니다. 외환은행은 또 가수 김장훈과 배우 송일국, 한국체육대학교 학생들이 경북 울진까지 220km를 헤엄쳐 건너는 독도 횡단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2개월째 소형, 준중형, 중형차 판매 1위를 석권하고 캐나다에서는 현대차가 7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북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달 미국의 소형차급 시장에서 8,900대를 팔아 닛산을 제치고 4개월 연속 판매 1위를 달렸습니다. 준중형차급에서는 지난달 34,000대를 판매해 올 들어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며 중형차급에서도 34,000대를 판매해서 2개월 연속 도요타를 따돌리고 수위를 점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현대차가 지난달 12,850대를 판매해 역대 7월 중 최고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